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6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한 남자가 있었죠. 그는 특이하게도 낡은 옛날 시대 옷을 입고 있었고요. 목에는 사진기를 메고 있었는데 약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멀뚱멀뚱 주변을 둘러보면서 있었죠. 사람들은 뭔가 평범치 않은 그의 겉모습에 촬영 중이거나 또는 복고 패션을 즐기는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했는데, 저기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여기 어디죠?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상황을 보던 경찰관이 다가와서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는데 경찰은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신분증은 구소련 때의 것으로 현재는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확인을 해보니 출생연도는 1932년. 그렇다면 이 젊은 남자의 나이가 75살이라는 건가? 겉으로 봤을 때 청년은 아무리 늙었다 쳐도 고작 30대 정도로 보입니다. 경찰관은 즉각적으로 이건 위조된 신분증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청년 또한 심각한 표정으로 답하죠. 저기요, 저는 방금까지 1958년에 있었어요. 황당한 답변을 하는 그의 표정,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청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병원에 데려가서 박사에게 검사를 받게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였던 파블로 박사가 먼저 그와의 면담을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를 듣게 되는데, 제 이름은 세르게이입니다. 1932년생이고 현재 25살이에요. 저는 오늘 평소처럼 약혼녀와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이상한 종 모양의 물체가 보이더니 약간 이상한 패턴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 가지고 있던 사진기로 그 장면을 찰칵 찍었는데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일어나 보니 바로 이 낯선 도시 광장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분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제 사진기를 확인해 보시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박사는 그가 건넨 카메라 속 사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게 디지털이 아닌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의뢰하고는 면담을 일단 마쳤죠. 정체불명의 세르게이라는 청년은 병실에 머물게 됩니다. 이틀 뒤 경찰이 다시 병원을 찾아와서 결과를 묻게 돼요. 파블로 박사는 그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경찰한테 좀 더 면담을 해봐라 라고 조언하는데, 경찰이 그가 묵고 있다는 병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사라졌어요. 병원의 창문은 아주 창살이 촘촘해서 사람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문은, 바깥으로 연결된 문은 오직 한 곳이었고 여기가 정신병동이기 때문에 밖에서 잠그는 구조였습니다. 스스로 도망치기란 불가능했죠. 경찰은 바로 병원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봅니다. 날짜는 이렇게 2006년 4월 23일. 분명 세르게이라는 남성이 간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무리 돌려봐도 병실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없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청년은 증발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얼마 전 파블로 박사가 사진의 현상을 의뢰했던 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카메라와 필름이 1970년도에 이미 생산이 중단된 모델인데 네가 가져온 건 너무도 상태가 새 것처럼 깨끗하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보통 필름은 짧게는 2년, 특수장비를 써도 20년 정도까지만 보존할 수 있는데 필름은 멀쩡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발견됩니다. 사진 속 필름. 우선 세르게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의상 그대로였는데 아까 봤던 그 청년이 분명했죠. 게다가 그가 말했던 하늘에 떠다니던 이상한 비행 물체가 찍힌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아까 그 의문의 청년이 말했던 대로 흘러져 가는데,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보자면 그가 1958년, 그러니까 50년대에 살다가 시간을 거슬러서 2006년으로 날아왔단 이런 건가요? 도저히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경찰은 일단 세르게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현상된 사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다 사진 속 다른 인물을 발견합니다. 아까 그가 면담을 했을 때 언급했던 약혼녀로 보이는데요. 세르게이의 말은 다 사실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진 속의 여성도 실존한 인물일 텐데 라는 생각에 경찰이 행방을 추적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실존 인물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름은 발레티나. 사진 속의 젊은 모습과는 다르게 2006년 그녀는 74살의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노인 여성을 찾아가서 사진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묻게 돼요. 그러자 발레티나가 아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덤덤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세르게이와 저는 젊었을 때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사라졌죠. 근데 그러다 1970년대 마지막 소식이 전해져 왔고 사진을 남겨줬어요. 믿을 수 없지만 이 사진이 그가 2050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세르게이가 1970년도에 그녀에게 잠깐 찾아와서 줬다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사진의 배경은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한 강가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뒤로는 고층 빌딩들이 보이죠. 조사해보니까 사진 속 장소는 실존하는 곳이지만 문제는 2006년 당시 그곳에는 빌딩이 하나도 없는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의 사진이긴 하지만 전혀 건물이 지금, 그러니까 현재 2006년 현재 시점으로 건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건물이 있는 사진이 2050년에 찍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경찰이 이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짧은 메시지가 있었죠.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정말 세르게이는 2050년도에 이 허허 벌판이던 강 주변에 도시가 세워지고 나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걸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그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었고 신원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세르게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에 키예프 국립기록보관소에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가 1960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때 녹음된 테이프가 발견된 것이었죠. 라디오에서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60년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핸드폰, 휴대전화,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심지어 그 당시에 아예 없던 개념인 인공심장이라는 단어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2010년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정말 초현실적인 스토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주장 아닐까요?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도 딱딱 들어맞는다는 게 수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많은 미스테리가 있어서 사실일 수도 있을까요? 이 사건의 진위 여부는 한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죠.
세르게이가 제시했다는 구소련 신분증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는 신분증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6월생이라고 말했지만 신분증에는 3월이라고 적혀 있죠. 결정적으로 증명사진이 수상합니다. 진짜 신분증을 보면, 그 당시의 진짜 신분증을 보면 사진 위에다가 스탬프를 찍기 때문에 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르게이의 신분증은 마치 합성이라도 한 듯 아주 깔끔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050년도에서 와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 사람의 존재를 알렸던 다큐멘터리, 거기서 사실 이 CCTV를 보여줬거든요. 아주 중요한 단서죠. 정신병원에서 면담을 하고 입원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CCTV 아래쪽을 보시면 2006년 4월 23일 수요일로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할 게 없는 것 같았죠? 2006년 4월 23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의심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니 뭐 신분증이 옛날 거라 뭐 그럴 수도 있다. CCTV는 전산에서 오류가 난 게 아니냐라며 어쩌면 시간여행자의 존재를 강하게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세르게이가 2050년에 찍었다는 바로 이 사진. 그런데 오른쪽 배경에 있는 건물들을 확대해보면 크기만 다를 뿐 하나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듯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인물의 왼쪽에 있는 흐릿한 건물들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약간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2006년 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중심으로 한 뉴욕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죠. 그러다 보니 약간 이 허무맹랑한 장난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사실인가라는 생각, 하지만 너무도 허술한 이 장난에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다른 의심점도 네티즌들이 찾아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는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의 이름과 역할이 나오는 엔딩 크레딧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캐스팅 매니저가 버젓이 적혀 있었죠. 그 의미는 이 다큐는 리얼이 아닌 배우가 캐스팅되어 만들어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방영됐을 당시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국내 미스테리 프로에도 소개됐죠. 현재는 공공연하게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제작진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래 이건 페이크야 가짜야 라고 발표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세르게이를 시간여행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